조선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월간조선 배진영 차장 모시고 월간조선 12호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는 꼭 그 평양방송에서 무슨 그 중대방송이 있습니다 하는 뭐 그 정도 톤과 무게감을 갖고 그렇죠. 예. 예. 참고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예. 저 이북에 계실 때 초기에 예. 평양방송 아나운서였습니다. 진짜로. 야. 자, 예. 그럼 그렇고 자 월간조선 12호로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저희 월간조선 12호로가 이제 17일 날 나왔습니다. 예. 이번 달에는 진짜 제가 뭐 늘 월간조선은 잘 만든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상당히 대접을 받았을 기사들도 밑으로 밀리는. 예. 그래서 가장 큰 뉴스는 이제 얼마 전 조선일보에도 이제 그저께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이 기사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생생한 육성으로 듣는 삼성 신경영. 예,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예, 요 얘기는 좀 이따 자세히 이야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한참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옵티머스 라임 사태죠. 아, 라임 옵티머스가 그래서 한 이슈죠. 예, 사실 보면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별게 다 얽혀 있고요. 그게 뭐 폰지 사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조폭도 얽혀 있고 또 정치 권력도 얽혀 있고 거기다가 뭐 솔직히 여당만 얽혀 있는지 야당도 얽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굉장히 꼭 또 이스타 항공도 또 끼어 있어요. 이상지구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옛날 같으면은 이 정도 나왔으면은 야당이 정권을 갖다 크게 흔들 법도 한데 청문회 열고 난리 났죠. 어떻게 그렇게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도 맥을 못 추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 월간조선에서 이제 이번 네 꼭지를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는 미국의 옵티머스의 쌍둥이 법인이 있답니다. 미국 지사 합격인 회사인데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뭐 돈을 땡기기도 하고 또 이제 옵티머스 관련해서 한 4,100억 원의 행방이 지금 사라졌는데 이게 미국 법인을 통해서 이제 그쪽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겠느냐. 또 한 번 나간 게 또 나가기만 했겠습니까? 또 이제 세탁을 거치는 뭐가 있겠죠. 그런 얘기. 그다음에 소위 무자본 M&A라고 그래갖고 이 무슨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렇게 저렇게 몇 번 튕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업이 하나 싹 자기 수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멀쩡하던 기업들이 조폭들한테 인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권력이 비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로 하는 거는 회사 경영이나 이게 아니고 회사에 뭐 인감 도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멀쩡한 회사도 이 쭉정이를 만들어 버리고 거기 어떤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 싹 빼먹거나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이 과정에 조폭이 개입하는 그것도 이제 옵티머스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스타 항공이라고 그래갖고 참 저도 뭐 일본 갈 때 저가항공으로 많이 탔습니다만은 지금 뭐 회사가 뭐 존폐기로에 있죠. 근데 거기하고 또 옵티머스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이제 이스타 항공이 태국 타일랜드에 세웠던 것이 이스타 타이이스타. 이거 거기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인 서서방이 뭐 전격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 기사에는 그 얘기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옵티머스하고 이스타도 또 얽혀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라임 사태 김봉현이 뭐 어제 그냥 사기치고 잡범 수준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검찰개혁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걷다가 그런 놈이 한마디 했다고 그래갖고선 대검을 갖다가 이렇게 쑤셔놓는 법무부 장관도 웃기는 사람이고 추모씨. 저희 이거 김봉현 갖고 하는 거 보면 2000년 대선 때 김대업이라고 하는 사기꾼을 세워갖고선 대서판을 흔들었던 유명한 그리고 김대업 관련돼 있고 제가 알기에는 그다음에 설훈 의원도 관련돼 있었는데 다 보면 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 보면
서른 의원도 네. 사면하고 뭐 등등 다 네. 사면하고 심지어는 김대엽도 사면해 주었죠. 글쎄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좀 가려가면서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 네. 어이 김봉현이 갑자기 뭐 검찰개혁 외치는 이유는 뻔하죠. 이제 그 자기 형 관련해 갖고선 좀 깎아달라. 그래서 전자보석 정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기사가 이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만 네. 정말 뭐 제가 볼 땐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군 수뇌부에 있었던 분 중에서는 가장 군인다운 군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분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안보실장 하면서 네. 특히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었을 때 네. 기여했던 거 네. 그게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플린 미국 안보보좌관이나 네. 맥메스터 안보보좌관하고 접촉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군 출신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김관진 장관을 굉장히 존경을 했대요. 네. 그 김관진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김 장관이 이제 그 북한에서 앞으로 도발해 오면은 박살 내버리겠다. 네. 그것만으로도 억제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김관진 이펙트라고 굉장히 존경을 했는데 네. 그 이제 트럼프가 한국에다가 방위비 분담금 받아내라. 네.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김관진 장관이 잘 설득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선방을 하고 네. 네. 그랬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네. 문재인 정권 들어서던 시기에 예. 그 한 열흘 정도를 갖다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다음에 네. 청와대 출근을 했답니다. 그건 예, 참고로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이번 다른 역대 대선 같은 경우는 대통령 그렇죠. 당선인 신분이 그렇죠.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그렇죠. 없어서 정권 그렇죠. 인수위를 꾸릴 그렇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정부에 있었던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예. 나름대로 어쩔 수 예, 없이 그렇죠. 업무 인수인계를 그렇죠. 해야 돼요. 예. 그걸 위해서 이제 정말 안보에는 한시도 공백이 있어서 안 네. 된다는 충정으로다가 네. 출근을 했는데 네. 그동안 이제 그 열흘 동안을 갖다가 이 문정권 사람들이 그냥 온갖 모멸감을 다 줬답니다. 쟤들 저거 세상 바뀌었는데 아직도 출근하고 있냐 뭐 그러면서 그래서 참 김 장관은 청와대에서 이제 컵라면으로 식사를 하면서 네. 그 자리를 지켰는데 네. 걷다 대놓고선 조만간 사법 처리될 거라고 얘기들을 했다고 그러고 실제 사법 처리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인터뷰가 있고요. 네, 현 의원이죠. 그다음에 그 영원한 제야 장기표 선생. 아 예. 예, 한 번도 양지에 써보신 적이 없는. 한 번도 당선돼 보지 예. 못한. 그다음에 이제 요새 국민의힘 안에서 네. 반 김종인 깃발 들고 있는 조경태 의원. 네네. 요 세 분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저희가 사진도 넣어드리고 잘 모셨을 텐데 네. 이번에는 사진도 못 넣어드리고. 이건희 예. 돌아가신 이건희 예, 회장의 예, IMF 사태 예. 예측 등 예. 업무 지시 그렇죠. 녹음 테이프 30개 내용이 예. 전격 공개됐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대선 특집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특히 저희가 그 권하고 싶은 거는 이안 브레머라고 하는 미국의 전략가가 있습니다. 네네. 제2의 키신저로 불리우는 인물인데 네. 아주 지금 그 국제 전략 이쪽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핫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네. 이분 인터뷰가 있는데 네. 이 양반 얘기는 그 아마 이 지금 바이든 당선자는 네. 미국이 뭐 반쪽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이제 바이든이 된 거는 바이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트럼프 필요 현상 때문이다. 네. 그 다음에 바이든은 아마 카터 이후에 가장 약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바이든은 대중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는 트럼프 이상으로 강경할 거다. 네, 중국 문제. 예, 예. 바이든은 대놓고 뭐 이제 시진핑은 깡패라고 얘기한 적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옵션이 없기 때문에 네. 문재인이나 김정은은 당분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다른 그 미국 대선 관련된 다른 내용보다도 네. 특히 이안 브레머의 얘기 같은 경우는 네. 꼭 좀 읽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성환 씨라고 있습니다. 그 요즘 TV 조선의 네. 스타 다큐 마이웨이라고 하는 프로를 갖다 진행하는, 그래서 네. 연예인들이 자기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잔잔하게 네. 얘기하는. 우리나라 그 연예 이쪽 분야에서는 뭐 굉장히 30여 년을 이쪽에 해오신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자기가 본 연예인들의 세계 그 얘기를 했는데, 보면 그 참 그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진실과 조성민 이 두 사람도 이번 프로에 나왔다가 연결이 된 거였는데, 아이고. 근데 이제 그게 이분한테 이제 트라우마로 남은 거예요. 예. 이 프로에 조성민이 갖다 설을 했더니 예. 조성민이가 최진실도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좀 느낌이 안 좋아서 네네. 최진실 말고 딴 사람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 그쪽으로 최진실이라고 하면서 최진실의 필모그래피나 최진실이 무슨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했던 대사를 그냥 절절절절 외드리는 거예요. 아, 조성민이 이제 완전히 예. 그 최진실한테 팬, 극성 팬이었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첫 방송하고 나더니 둘이서 이제 뭐 온누인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고, 누나잖아, 최진실. 그 다음에 결혼하고 이렇게 네. 된 건데, 내내 이제 보니까 조성민이 운동만 했지 너무 순진한 사람이더라. 네, 그렇죠. 그리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 워낙 이게 여러 가지 그 부담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참 둘이 안 맺어지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맺어지고 그런 비극 끝났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그 연예인들 여러 가지 그 화려한 모습만 봅니다만은 네. 그 뒤에 그런 모습들을 갖다 아주 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 진솔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거기 확 땡기네. 예, 그 괜찮은 기사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또 이제 요새 뭐 부동산 문제 때문에 특히 그 고생들이 많습니다만 네. 특히 2030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평생. 사실 그렇죠. 내 평생에는 예. 저 영끌 해도 예. 영혼을 끌어서 해도 될까 말까. 그렇죠. 내 집은 다 가졌다. 그렇죠. 예.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강고한 지지 세력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래서 이 2030 세대를 갖다가 이제 집중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들 하니까 정치가 내 삶을 이렇게 흔들게 될 줄은 몰랐다. 그다음에 흥미로운 게 이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20대, 30대들이. 예, 그러니까 왜요? 한마디로 이제 문재인 정권은 꼴보기 싫어 죽겠고, 근데 이제 국민의당은 성에 안 차고, 국민의힘. 국민의힘, 요즘도 혹자도 국민의 뭐 짐 하는데도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영 성에 안 차고. 네. 근데 이제 보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제일 대차게 싸우고 있는 게 윤석열 총장이고, 윤석열 진중권. 예, 그리고 어떤 기존 정치에 물들지 않은 네. 어떤 새로운 얼굴이다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그 호감이 꽤 높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얼마 전에 이제 전두환 이달 말에 그 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이 있는데 그렇죠. 사자명예훼손 그 뭐 재판 과정에서 이제 조비오 신부죠. 예. 그 5.18 당시에 그 헬기 사격이 있었다 하는 게 뭐 진상조사위원회의 공식 발표긴 합니다만은 네. 역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 하는 또 이제 증언들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늘 뭐 볼 게 많다고 자부하는 월간조선입니다만은 네. 이번에는 특히 많고요. 그리고 그 이건희 회장의 이제 생생한 육성으로 듣는 이제 삼성 신경영 이거는 네.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하면 역시 이제 그 비서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옛날 구조본이라고 그랬나요? 원래 비서실이었다가 구조본이었다가 네. 또 뭐 미래전략실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죠. 한마디로 비서실이에요. 네, 그렇죠. 뭐 한때는 정말 이 삼성 비서실의 정보력이 국정원보다 낫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93년에서 97년까지인가 그 비서실장을 했던 현명관 씨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비서실장을 할 때 네. 네.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갖다 이제 했죠.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장한테 얘기를 하고 계열사 사장한테 얘기하면 그다음 뭐 전무, 상무 이렇게 임원 쭉 내려가면은 실무자한테 갔을 때는 자기 얘기가 왜곡될 수가 있다. 네.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는 걸 갖다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실무자들한테 직접 들려줘라. 그 다음에 수시로 현명관 회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천재는 천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생각나면은 그걸 바로 이제 현명관 실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 또 이제 뭐 주요 회의 내용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녹음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테이프 한 시간으로는 한 1000분 정도의 분량입니다. 1000분. 예, 그리고 당시 그 소니에서 나온 소니 디지털 플레이어라고 하는 지금은 안 쓰는 기기입니다. 그걸로 당시로서는 최신 기기라고 해갖고 그걸로 또 녹음을 해가지고 저희 이걸 입수한 권세진 기자가 그 기기까지 입수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중고. 예. 한 25년, 27년 된. 그렇죠. 근데 그동안 이제 이건희 회장 어록이라고 하면은 뭐 그분 돌아가셨을 때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죠. 뭐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 다음에 또 뭐 정치는 사류, 뭐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뭐 10년 뒤에 5년 뒤 10년 뒤에 뭘 먹고 살 건지를 생각하면 뭐 잠이 안 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런 얘기들은 원래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건희 회장이 대외 발언을 그렇게 많이 하는 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말도 조금 유창하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어눌한 편이세요. 그래서 그동안 알려진 것들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걸 보면 이거는 비서실장한테 혹은 계열사 사장들한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뭐 황제 경영 합니다만은 사실 황제 아닙니까? 황제죠. 그러니까 황제가 대신이나 저기 승정원의 그 도승지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말 진솔하게 진짜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하는 게 뭐 조금은 이제 정말 털어놓고 또 조금 이제 하대하는 표현도 있고 현명관 씨는 이제 이분보다 연세가 좀 위래 갖고 반높임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그런 쪽의 말투인데 그래서 거기 얘기를 보면 어쨌든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책임감,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책임감, 이병철 회장 때부터 삼성의 모토가 사업보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이 국가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삼성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대한민국은 뭘 먹고 살아야 되냐에 대한 그 간절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배준영 차장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세요. 그 당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자기 자신의 그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녹음할 때 직접 부하 담당자한테 들려줘서 녹음할 때 소니 뭐 디지털 샀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삼성 그때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삼성도 세계 1위였던 거예요. 1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3위였죠. 솔직히 3위였죠. 그 시절에 소니에서 이제 공전의 히트작이라고 하는 워크맨이 나왔지 않습니까? 80년 중반쯤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고등학생, 대학생들 다 그런 거 하나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삼성에서 그걸 갖다 베껴서 낸 짝퉁 상품이 마이마이였습니다. 알아요. 기억납니다. 그 녹음기를 달려고 용산 전자상가에 가면은 요새 뭐 용산 전자상가 다 죽었습니다만 왜 삼성을 살려고 그러냐고 돈 좀 더 주시고 소니 사라고 아이와나 소니 사시라고 그러면서 이거 사면은 얼마 못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외국 나가면은 이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고 이건희 회장도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계열사 사장들이랑 모아놓고서는 확 바꾸자는 얘기를 한 건데 보면은 그래서 이 얘기를 본 현명관 회장도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분의 속마음을 갖다가 좀 이제 알리고 싶어서 했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몇 개만 이제 보면은 유명한 얘기 있죠. 이제 5년 10년 후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다들 5년 후 10년 후에는 뭘 할 건지 걱정들은 하고 있나? 각 팀, 각 부서에서 매일 걱정해야 돼. 시뮬레이션은 하고 있나?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 아니야?
일본 인류 회사들은 직급별로 다 내년에 뭘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사장 중역들도 내년에 뭘 할지를 모르고 있다. 네. 이렇게 경고하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 뭐 인사하고 관련해서는 고졸자들도 네. 임원될 수 있어야 된다. 양양자원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본 사람이죠. 예. 그다음에 뭐 삼성의료원 만들 때에도 이제 그 초인류 의사들을 다 불러다 놓고서는 네. 그 사람들이 그냥 초를 얘기하는데 비단 의사에 대한 얘기만으로 들을 건 아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말 잘 안 한다. 불만이 있어도 말 잘 안 한다. 네. 근데 말 안 한다고 해서 불만이 없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네. 의사란 미리 알아서 대우해주면 네. 신바람이 나서 일하지만은 네.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달라고 할 적에 네. 해주는 거는 이미 늦는다. 맞아요. 의사가 화를 내면 인연 끊을 때가 된 거다. 이걸 알고나 있냐. 그런데 이 얘기 보면서 야,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도 좀 새겨들어야 될 얘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와닿네요. 네, 그죠.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삼성에서도 이제 하다 보면 사업들이 이제 많이 사고, 안전사고 이런 거 많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예. 뭐 차원에 있는 삼성중공업 직원들이 네. 한국중공업에 이제 과장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몰래 촬영을 하다가 이제 적발된 사건이 있었답니다. 아, 그런 사건이. 그걸 갖고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물건 안 나와주니까 이 차를 싹 정리해버려라. 아니, 우리가 돈이 없냐, 뭐가 없냐. 선진국에 가서 정식으로 기술지휘하고 들여오면 되는 건데, 네. 왜 과장이 거기서 사진 촬영을 하냐.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내가 그만둘까? 니들이 그만둘까? 아니면 회사를 해체시켜버릴까?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비서실이 뭐하러 필요하냐. 이따구로 계속하면은 나 정말 물론 그만두겠다. 그런 소리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강원도 어디선가 공사하다가 안전사고 했는데 이제 하도급 관계에서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도급 맞는 사람들 잘 선정하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느냐. 네. 정말 이런 것 때문에 회장이 이런 거 뒤치작거리 하고 있어야 되느냐. 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앞에 이제 삼성중공업 사건 그때도 네. 삼성은 이런 짓 하려면 사업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야. 그러면서 우리 임직원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남의 임직원을 다치게 하는 업종은 문을 닫는 걸 보여줘야 된다. 뭐 그런 소리도 하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게 그거예요. 요새 이제 삼성 관련해서 많이 오르내리는 회사 중에는 삼성바이오, 삼바. 이제 어떤 후계구도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사실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거든요. 네네. 그 얘기를 이제 90년대 중반에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냥 뭘 먹고 사냐. 네. 의료산업은 21세기의 꽃이 될 거다. 네. 지금 뭐 의료산업이 적자지만 네. 소득이 올라가면 의료비는 국방비 올라가는 것만큼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정확한 지적. 그러면서 네. 물건을 만들어 갖고 먹고 사는 거는 반도체가 많이 만들 거다. 그리고 미래를 보지 않고선 크게 돈 벌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특히 길게 보고 준비해야 될 사업이 제약산업, 바이오 산업이다. 굉장히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의대를 새로 만드는 건 어떻겠느냐. 존스 홉킨스를 갖다가 끌어오는 건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간호대학을 갖다가 인수를 해보자. 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이런 거면 그러면서 이제 내내 보면은 걱정하는 게 말하자면 삼성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거냐. 대한민국이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생존 본능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 지금 삼성 반도체 잘 돼 갖고선 우리가 몇 주씩 버니까 네네. 내가 마냥 그냥 들떠 있을 걸로 보이지만은 난 진짜 잠이 안 온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몇 사람 빼놓고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다 자기 잘 살 뿐이지.
언제부터 이랬는지 모르겠다. 정치를 아무리 잘해봐야 경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관리고 정치인이고 문제다. 네. 경제인과 정치인의 차이점이 그거다. 결국 정치인들은 애국 논리고 경제 논리고 상관없이 정치 논리에만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 지금 현실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 논리가 경제 죽이는 거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그 사무관 하나가 국장한테 그랬답니다. 1조 원만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장이 야단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 국장도 아니고 옛날 국장인데 너 1조 너무 쉽게 얘기한다. 네 월급이 얼마인데 네가 뭐 500 몇십 년을 갖다가 그냥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이게 될 돈인데 그 1조를 너무 쉽게 얘기한다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진짜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 손으로 그 다음에 이게 손실을 보는 게 얼마나 무섭고 그걸로 수십만의 직원들을 갖다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은 정말 밤잠 못 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의 돈 그 다음에 세금 올려서 그걸로 다 먹고 살면 되는 정치인이나 관리들은 정말 뭐 몇백억, 몇천억, 몇 조가 우스운 거죠. 1조 원이면요 1억씩 연봉 받는 사람 만 명이 1억씩 연봉 받아야 1조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1억 연봉 받는 사람이 만 년을 갖다가 벌어야지 1조입니다. 아이고 정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산업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정말 특히 이제 요즘처럼 그 정치 논리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했나. 그리고 이건희 회장뿐이 아니죠. 기업인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LG건 삼성, 현대자동차건 간에 정말 생각이 있는 기업인이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은 뭐 회사 하나 막는 거고. 제가 아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직간접적으로 아는 무슨 뭐 이건희 정도는 아니죠. 우리나라 그래도 뭐 20대 대기업의 그 오너들 이렇게 만나 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 하루 종일 고민이에요. 왜 삐끗하면은 회사 그냥 문 닫게 되거든. 그러니까 늘 고민하는 거고 저는 이제 물론 좀 이재용 이제 아직 회장은 취임은 안 했죠. 아직은 부회장입니다만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자기 아버지가 집에서 하는 거하고 또 대회에 알려지는 거하고 달리 실제 보면 비서실 통해서 그걸 치열하게 그 저희 비서들과 또 밑에 부하들과 다투었던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면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계속 좀 몇 해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업 하시는 분들 또 어떤 조직이라든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다 싶고요. 그래서 이번 그 금년 송년호입니다만은 아주 그냥 책이 잘 나와가지고 뭐 저희도 기분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호 꼭 사봐 주시고 또 이왕이면 정기구도 하시고 이왕이면 정기구독 해주시고 또 저희 그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고 월간조선 TV도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월간조선 TV에서는 그 이건희 회장 육성 테이프 중에 일부를 갖다가 그 인터넷으로 내보낼 생각입니다. 또 이제 육성을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 월간조선 12호로 IMF 예측 등 이건희 회장 업무 지시 녹음 테이프 30개 내용을 전격 공개하는 그 시리즈 1입니다. 시리즈 1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 메인 스토리로 해서 이번 월간조선 12호로에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보면 와닿는 것이 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래도 업무 인계하려 가서 컵라면 먹고 열흘을 버텼다. 그런 것이 제일 와닿는 그런 내용인데 저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